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주짓수 가문인 그레이시 가문에서 가장 강한 피지컬을 갖고 있고 주짓수를 종합격투기에 맞게 가장 잘 활용한 선수를 평가받는 힉슨 그레이시,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희 차도로 채널에서 힉슨을 다루었을 때 문제가 된 장면이 있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반응이 참 다양했습니다. 혹시 무슨 사건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당시 브라질은 무규칙 격투기가 대세였으며 무술 간의 도장 깨기나 사이가 좋지 않은 무도인이 길거리에서 만나면 싸움으로 번지는 등 폭력으로 얼룩진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문제의 영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1988년 브라질 한 해변가에서 주짓수 가문의 자랑거리 힉슨 그레이시는 동료와 제자들과 함께 바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힉슨 일행은 휴고 듀아르테 일행과 마주칩니다. 휴고 듀아르테는 주짓수의 라이벌이라고 평가받는 루타 리브레를 수련하는 파이터였습니다. 휴고는 평범한 루타 리브레 파이터가 아니라 당시 루타 리브레가 내놓으라는 최고의 파이터 중 한 명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각 무술의 고수들이자 앙숙끼리 만난 것이었습니다. 주짓수와 루타 리브레는 1940년대부터 사이가 매우 험악했죠. 두 사람 중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냐에 대한 말이 많지만 사실 두 무술은 늘 길거리에서 싸우고 서로 남의 도장에 쳐들어가 시비도 걸고 깽판도 쳤기 때문에 누가 먼저 욕을 했고 누가 먼저 때렸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은 이렇게 마주치면 체육관에서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하고 도장 깨기가 성사되거나 그 자리에서 말 그대로 길거리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휴고 듀아르테는 힉슨을 공개적으로 욕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힉슨도 이 이야기를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는 휴고를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는 타이밍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무도인의 말에 따르면 당시 힉슨이 계속 먼저 싸우자고 휴고를 도발했고 휴고는 여기서 말고 도장에서 제대로 붙어보자며 싸움을 피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정확한 사실 파악이 어려워 현장에 있던 사람의 증언을 믿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현장에는 서로를 매우 극혐하는, 정말로 싫어하는 두 그룹이 대립하고 있었던 만큼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선 양측의 말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상에서 나오듯 선빵을 날린 것은 힉슨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동료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한 휴고는 힉슨이 이렇게까지 나오니 싸울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이날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힉슨이었습니다. 며칠 뒤 휴고는 힉슨네 주짓수 도장에 50여 명의 제자들과 쳐들어가서 힉슨의 제자들이 싸움을 방해해 그가 졌다며 이번엔 정정당당하게 붙어보자고 합니다. 휴고의 말에 따르면 힉슨의 제자들이 난장판인 틈을 타서 휴고에게 모래를 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계속 싸움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리매치를 요구했습니다. 양측 관원들은 무기도 소지하고 총기까지 들고 있었던 만큼 긴장감이 매우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죠. 당시 교통 정리에 주짓수의 수장 엘리오 그레이시가 직접 나섰습니다. 당시 엘리오의 나이는 70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레이시 제자들과 휴고의 제자들은 엘리오의 지시에 따라 체육관 밖으로 나가 주차장에서 또 한 번의 싸움을 시작하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힉슨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외에도 주짓수와 루타 리브레는 도장 깨기나 길거리 싸움 등으로 서로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폭력으로 풀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짓수는 나름 잘 알려졌고 국내에도 수많은 도장이 있는 만큼 나름 대중화가 되어 있지만 루타 리브레란 격투술은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짓수가 최강인 줄만 알았는데 주짓수와 라이벌인 무술이 있다니, 이 무술이 도대체 어떤 무술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루타 리브레는 레슬링 스타일을 뜻합니다. 포르투갈어로 루타는 싸운다는 것이며 리브레는 자유롭다라는 뜻이니 직역하자면 자유롭게 싸우는 스타일을 루타 리브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종합격투기의 개정된 버전인가 싶지만 사실 루타 리브레는 브라질 스타일 캐치 레슬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타 리브레는 19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뻗어나기 시작했는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루타 리브레와 주짓수가 탄생한 시기나 세상에 알려진 시기가 얼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루타 리브레의 수장이라고 평가받는 로베르토 레이타오는 대학교 교수였으며 공대가 전공이었던 만큼 그는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배운 것들을 격투술에 적용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루타 리브레의 수장은 주짓수의 수장인 엘리오 그레이시처럼 왜소한 피지컬로 힘이 약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 테크닉을 많이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주짓수와 참 비슷합니다. 이야기를 풀어나갈수록 두 분술이 라이벌이 아닐 수가 없다는 기분이 드는군요. 학자답게 로베르토는 루타 리브레의 과학과 이론에 대해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주짓수와 루타리브레의 라이벌 관계가 가장 험악했을 때는 UFC도 없었고 브라질 밖에는 주짓수가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때라 사실 주짓수와 루타리브레 중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아니면 정말 영원히 이런 악감정이 이어질지는 참 여러 말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모두 그 결과를 알죠. 루타리브레는 아쉽게도 주짓수만큼 흥행이나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주짓수와 루타리브레의 가장 큰 차이는 주짓수 고수들은 종합격투기에 출전하여 호이스 그레이시라는 간판 스타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특히 무제한 체급 경기에 호리호리한 호이스 그레이시가 자신보다 수십 킬로 더 나가는 격투기 선수들을 이겨버리니 말 그대로 최고의 마케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루타리브레는 노기, 다시 말해 도복이 없는 무술입니다. 예전에는 이 같은 이유로 주짓수는 도복을 입고 하는 그래플링 무술, 그리고 루타리브레는 도복 없이 하는 그래플링 무술 이렇게 구분이 갔으나 현대에서는 주짓수에서도 도복이 없는 노기 주짓수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루타리브레는 그 특색을 잃어갔습니다. 루타리브레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루타리브레 에스포티바 그리고 루타리브레 발리투도 이렇게 말이죠. 영상 초반에 루타리브레가 캐치레슬링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루타리브레 에스티포티바가 캐치레슬링과 매우 비슷한 그래플링만 가능한 루타리브레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루타리브레 발리투도에는 이름에 발리투도가 들어가는 만큼 무규칙 격투기를 위해 탄생한 버전이죠. 발리투도는 종합격투기처럼 타격, 파운딩, 그리고 그래플링 등 모든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루타리브레 발리투도는 종합격투기와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루타리브레와 주짓수 70년이 넘게 라이벌 구도를 이어왔는데 그렇다면 누가 더 강한 것일까요? 두 개의 태양은 절대로 있을 수 없죠. 루타리브레와 주짓수 중 누가 더 강할까요? 초창기 주짓수는 도복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도복을 입고 싸우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호이스 그레이시가 굳이 주짓수 도복을 입고 UFC에 출전하기도 한 만큼 초기 주짓수는 도복을 입고 싸우는 기 주짓수가 대세였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도복을 입으면 도복을 살 돈이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니 주짓수 도복이 나름 부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한때는 루타리브레는 도복이 없는 노기 격투술이기 때문에 도복을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루타리브레를 배우고 도복을 살 돈이 있는 사람은 주짓수를 배운다는 선입견이 브라질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격투기 전문가들은 디테일을 따지자면 두 격투술은 나름 차이가 있지만 큰 그림을 보면 매우 비슷한 스타일에 매우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무술이라고 주장합니다. 두 무술이 근본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루타리브레의 로베르토 대표는 주짓수의 수장 엘리오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엘리오는 힘보다 테크닉이 중요하기 때문에 힘 차이나 체중 차이는 실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루타리브레의 로베르토는 자신도 힘이 약하고 왜소한 체격이긴 했지만 기술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술만큼 힘도 동등하게 중요하다며 엘리오의 근본적인 무술 철학을 꽤 심하게 비판하고 어떻게 보면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무술 라이벌 관계는 꽤 흔합니다. 격투기나 파이터들은 자부심과 자신감이 동봉되어 있는 만큼 이들의 마찰은 어찌 보면 예견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짓수와 루타리브레의 라이벌 관계는 참으로 난폭하고 살떨리는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대표적으로 90년대에 루타리브레와 주짓수 고수들이 펜타곤 컴뱃이란 단체에서 붙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조금 거칠게 표현하자면 루타리브레라는 무술이 망하다시피 할 정도로 큰 데미지를 입는 사건이 터집니다. 경기가 멀쩡히 진행되던 도중 사람들의 시선을 뺏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바로 루타리브레 관계자와 팬들이 경기장에서 갑자기 폭동을 일으켜 민간인이 꽤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일부 루타리브레 팬은 현장에 총기까지 가지고 와서 정말 개판이 되고 말죠. 루타리브레는 이 사건을 이유로 계속해서 하향세를 타다가 결국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이스 그레이시가 주짓수를 열심히 알리고 종합격투기가 점점 커져 결국 한 발 뒤로 물러나게 된 상황입니다. 총기를 들고 서로 진짜로 죽이려고 하고 길거리에서 마주치기만 해도 싸우는 이 두 그룹의 싸움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격투 스포츠에도 굉장히 해로웠습니다. 모두가 같이 잘 될 수 있는 선의의 경쟁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스파링이나 대회에서 서로의 강함을 테스트하고 더 강해지기 위해 다른 무술과 교류하는 것은 매우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